폭삭 속았수다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여운이 쉽사리 가시지 않습니다. 가슴 한켠이 묘하게 허전하고 어딘가 남겨진 이야기들이 마음속을 맴도는 느낌. 아마 많은 분들도 같은 마음이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여운을 함께 나누고자 그 결말 속에 숨겨진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가 놓쳤던 감정의 조각들을 모아 풀어보려 합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드라마는 끝났지만 요즘 댓글들을 보면 정말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이런 댓글이었어요. 삐돌이 남편 관식이 보고 깨달은 줄 알았더니 안 변해. 역시 사람은 처음부터 잘 만나야 해. 이 댓글 하나에 얼마나 많은 공감과 웃음이 담겨 있는지 아시죠? 아마 남편분과 나란히 드라마를 시청하시면서 우리 남편도 혹시 바뀌지 않을까? 기대하셨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 사람은 쉽게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처음부터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이 드라마는 단순히 그런 바람이나 판단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폭삭 속았수다를 사랑한 이유는 그 속에 우리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드라마는 현실을 닮았지만 동시에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것들을 대신 이뤄주는 판타지의 역할도 하죠. 특히 이 드라마는 무너진 관계와 뒤틀린 감정들 속에서도 다시 연결될 수 있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잊지 않았습니다. 관식이란 인물은 사실 너무나 이상적인 캐릭터입니다. 마음 착하고 헌신적이며 가족을 위해 희생도 마다하지 않죠. 현실에는 잘 없는 그런 인물이지만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내 곁에 관식을 그리워하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건 드라마입니다. 우리의 기대를 담은 판타지고 현실과는 구분되어야 할 이야기예요. 너무 옆 사람과 비교하면서 상처받지 마세요. 누구도 관식처럼 완벽할 수 없고 또 관식처럼 끝까지 기다려줄 수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 가장 충격적인 반전이자 뭉클함을 선사했던 설정은 바로 엄마 광래의 환생이었습니다. 딸을 위해 평생을 바쳐 살았지만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엄마. 그 엄마가 다시 태어나 딸의 인생이 담긴 이야기를 엮어 책으로 출간한다는 이 구조는 정말 기가 막힌 장치였습니다. 헤란 클로이 편집장이 단순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소름이 끼칠 정도로 가슴이 뜨거워졌죠. 한 인생의 희로애락이 엮인 시집. 그건 단순히 글이 아니라 삶 그 자체였어요. 폭삭 속았수다라는 16부작 드라마가 시집처럼 마무리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겠죠. 만약 이런 환생 설정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분명히 공감하면서 눈물도 흘렸겠지만 어딘가 아쉬움이 크게 남았을 거예요. 순이도 그런 말을 했죠. 철마다 이별이다. 정말로 계절이 바뀔 때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을 했어요. 엄마, 동명이, 할머니, 삼촌들까지. 이 세상에서의 시간은 유한하고 만나면 언젠가는 이별하게 되는 게 당연한 일이지만 그 사실이 우리를 덜 아프게 하진 않죠. 그래서 메멘토 모리, 즉 죽음을 기억하며 사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메시지도 이 드라마가 전해주었습니다. 하지만 폭삭 속았수다는 단지 이별로 끝나지 않았어요. 환생이라는 판타지를 통해 사랑했던 시간이 결코 사라지지 않고 다시 연결되며 심지어 기적처럼 돌아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정말 드라마이기에 가능한 이야기였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한 위로였어요. 이런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관식 역시도 결국은 짧은 생을 마감했지만 다음 생의 명의로 애순이 인생의 귀인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동명이는 과연 다시 태어났을까요? 광래만 환생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드라마에서는 분명 환생의 시점을 명확히 하지 않았어요. 광래는 60년대 초에 세상을 떠났고 헤라는 훨씬 나중에 태어난 인물이었죠. 그렇다면 동명이 역시 90년대나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났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 생각이 드니까 드라마 속 새롭게 등장한 인물들 중 혹시 동명일지도 모를 캐릭터가 있었나 싶어 다시 살펴보게 됐죠. 그리고 유일하게 떠오른 장면이 있었습니다. 관식이 묻힌 곳을 떠나 애순이 버스를 탈 때 옆자리에 앉은 젊은 청년. 애순이 먼저 말을 걸고 청년은 수줍게 고개만 끄덕이며 대답했던 그 짧은 장면. 만약 그 청년이 동명이라면 어땠을까요? 예전처럼 깊은 인연은 아니지만 스쳐 지나가는 인연으로라도 다시 마주한 거라면 그걸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종종 말하잖아요. 다음 생엔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라. 부족하게 키우고 먼저 떠나보낸 자식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처럼요. 그런 의미에서 그 짧은 버스 시는 동명을 그리워하며 잠시나마 다시 떠올리게 만든 장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병원 장면도 빼놓을 수 없죠.
관식이 금명에게 화를 낸 이유도 참 현실적이었어요. 병원은 혼자 오는 곳이 아니야. 나중에 혼자 병원에 올 애순이를 생각하니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걱정이 됐을까요? 병원에서의 친절함, 특히 어르신들을 향한 배려는 여전히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간호사, 의사, 접수창구 직원들까지 모두가 너무 차가웠죠. 관식이 같은 사람이 금명에게 단호하게 말한 이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렇게 폭삭 속았수다는 단순한 드라마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어딘가 모자라고 어딘가 지나치며 결국은 서로를 이해하고 다시 마주보게 되는 관계들. 환생이라는 환상 속에 이별이라는 현실을 녹여냈고 이별의 끝에는 다시 만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따뜻한 믿음을 우리에게 안겨주었습니다. 드라마는 끝났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폭삭 속았수다가 전한 위로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기적 같은 순간들이 찾아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